안녕하십니까. 라이프동물 의료센터 외과원장 류창헌입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사소하고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질환인 탈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장은 신체의 장기가 자기의 자리에 위치하지 않고 특정 구조물이나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가 있는 것을 말하는 증상인데요.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보는 배꼽에 생기는 제대탈장에서부터 나이가 들면서 뭔가 사타구니에 점점점 구조물이 늘어나는 것 같은 서해부 탈장, 그리고 엉덩이 쪽이 불룩해지는 회음탈장, 아니면은 보이진 않지만 흉곽과 복강을 막아주고 있는 행경막의 여러 구멍들 속에서 장기들이 이동하는 행경막 탈장까지 기타 여러 탈장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시점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탈장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편인데요. 우선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탈장의 원인, 발생 원인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천, 두 번째는 노령, 세 번째는 외상입니다. 첫 번째 선천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으로 아이의 해부학적 구조물이 다 닦이면서 발달을 해야 하는데 그게 미처 다 닦이지 못하면서 작은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을 통해서 실질 장기들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말하고, 노령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는 몸에 있어야 되는 구멍들의 그 구멍을 막아주는 구조물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 구멍들이 커지고 그 커진 구멍을 통해서 실질 장기들이 빠져나오는 양상을 말하고, 세 번째는 외상입니다. 이미 선천적으로 있거나 노령성으로 약해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강한 외상에 의해서 이런 결손부가 생기면서 빠지는 양상의 외상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추가로 보는 거는 탈장이 발생한 해부학적 위치를 같이 고려해서 치료의 방향을 설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천성으로 생긴 제대탈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릴 때 지방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지방 일부 조직들이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지켜봤다가 아이가 여아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 예를 들면 마취를 해야 될 일이 있거나 중성화할 때 순ля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감으로써 애기한테 고통적인 측면을 줄여서 한 번에 교정하자고 조금 말씀을 드린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자, 이것도 똑같이 선천성 제대탈장이었지만 갑자기 외상에 의해서 그 구멍이 커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실질 장기가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장 아니면은 비장, 그로 인해서 혈류 장애가 생겨서 갑자기 문제가 된다면은 빨리 들어가서 그 폐색을 풀어주면서 구멍을 메꿔야지만 하는 질환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실 특정 질환의 원인일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선생님들 최대한 빨리 교정해서 그런 문제의 가능성도 줄여나가자라고 말은 하지만 제 경험상 사실은 특정 부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선천으로 생기는 경우들은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조심스럽게 짚어보는 경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노령성, 주로 대부분 어디에 많냐면 서해부나 해음부에 많이 있는데요. 원래의 구조물들이 약해지면서 특정 구멍들이 커지게 되고 그 구멍들로 실질 장기가 빠져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서 교정을 하자고 해요. 이 노령성으로 생겨있는 서해부나 해음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험한 장기인 방광, 오줌을 갑자기 못 누게 된다거나 갑자기 소장이나 대장 일부가 갑자기 들어가면서 대소변을 못 보게 되었을 경우에 바로 응급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보호자님이 안고 계셔야 되고, 제가 수술 쪽으로 빨리 교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특정 시점을 넘어서게 됐을 때에는 그 구조물들을 통해서 메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이식물을 같이 삽입을 해서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성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근육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물들이 점점 약해지면서 구멍들이 커지는데, 특히 해음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가 오래되고 오랫동안 다른 장기들이 나와 있다면 그 근육의 심한 구축을 통해서 다른 근육을 떼어서 메꾼다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메꿔도 재탈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이식물을 삽입한다거나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단계의 수술이 지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실질 장기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환납들이 보여나가는 시점에는 빨리 교정을 해서 2차적인 혹은 조금 더 큰 수술을 예방할 수 있게 빠른 시점을 보호자님과
이제 상담하면서 수술을 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외상입니다. 어떤 외상이든 탈장이 생겼을 때는 빨리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외상의 원인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5가지를 우리가 저는 보는데, 뇌, 폐, 그 다음에 뭐 복강내 실지장기 출혈, 대소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기, 그 다음 골절 양상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는 생명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하는 시점에는 외상성 탈장이 확인된 경우에는 빨리 들어가서 교정을 합니다. 외상성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과 다르게 수술에 들어가 보면은 실질장기들이 갑자기 빠져나오면서 유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납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환납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짠다거나 결손부가 더 커지면서 뭐 이식물을 아까처럼 박아야 되는 경우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착이 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실질장기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빨리 막고 빨리 잡아주는 경우들을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발생 원인, 그리고 이제 어떤 장기가 들어가 있어서 혹시나 어떤 임상의 증상을 유발하고 있느냐, 그리고 나이와 결손부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탈장 치료를 이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특정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술적 난이도와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행경막 이런 부분들은 건강검진을 통해서가 아니고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복강 이제 배 안에, 흉곽 안에 있는 행경막 탈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사실은 정기적인 검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게 외상성인지 아니면 선천성으로 빠진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담당 외과 원장님들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보면서 항상 수술적 결정을 했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리지 못한 행경막 탈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심폐 기능에 저는 문제를 끼치고 점점 결손부들이 커진다면 훨씬 술적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죠. 그건 그 어떤 외과 선생님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결손부가 조금 작다면 조금 지켜보면서 추후에 마취 일정이 있을 때 같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저는 최대한 빨리 들어가고, 최대한 빨리 들어간 이유는 이게 수술을 우리가 빠져나와 있던 장기들을 최대한 떼고 나서 이제 한 3일 정도 재관류 증후군, 없던 장기들이 다시 재팽창하면서 생기면서 그 부분에 관류가 다시 돌아오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분야가 크면 클수록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아이의 바이탈과 관련된 분야라고 알려진 실제 장기들이 빠져 있거나 그런 부분에 탈장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교정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들을 보호자님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되는 사실은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기의 호르몬 질환, 아니면 호흡, 성격적인 부분들이 탈장의 압력, 이제 복강내 압력을 증가하면서 더 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아기의 성격적인 부분들과 뭐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면서 그런 양상들도 잘 줄어드는지 보면서 꼼꼼하게 결정하는 편이니 이런 부분들을 꼭 담당 원장님들과 외과 전공 혹은 내과 이제 원장님과 협진을 하면서 꼭 볼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탈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언제든 상세한 아이 상태에 따른 진료나 진료 상담은 병원에서 가능하니까 내원하셔서 한번 볼 수 있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로 마치겠습니다. 라이프 동물의료센터 외과 원장 류창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